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질문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적어 봤습니다. 일단은 검의 달인 위상, 시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 증가. 일단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제가 다 해봤고요. 이미 다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몹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검의 달인 이상 시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 증가. 요거는 가시 데미지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다가 이거를 썼었냐면은 이제 재빠른 의상 있죠.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근데 제가 기본 기술 공격 속도가 29% 30% 되는 게 지금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이 녀석을 테스트하는 영상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테스트 해봤는데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검의 달인 이상 각인을 하고서는 뭐 분노가 없을 때 맞아보고 분노를 꽉 채우고도 맞아보고 했지만 가시 데미지는 늘 여전히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의 달인 이상이 아닌 재빠른 이상 그 이상을 하고 있을 때도 항상 똑같은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의 달인 이상은 가시 데미지가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저도 이 의상을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 시즌에서 좀 예전이긴 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걸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거는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인가 싶어서 쓰기는 했지만 계속 약간 의구심을 이제 좀 품고 있었던 의상이긴 한데 시전시라고 되어 있고 기술이 주는 피해 증가. 이게 시전을 하는 기술이라고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 가시라는 옵션 자체가 그런 액티브 스킬이 아니고 약간 패시브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전 시즌에서는 쓰긴 했어요.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저도 테스트하고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시즌 1 넘어오면서는 이걸 안 썼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질문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시 데미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피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가시 데미지가 증가가 됩니다. 요거는 정복자 보드에서 이제 시작 노드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하는 이 녀석은 가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영상 올리면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에게 댓글을 달으셨던 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전엔 전 적용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옵션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인벤 디아포 인벤에서 제가 봤던 내용들에 한 두세 분 이상 정도가 공격력 증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라고 해서 피해 증가라는 녀석은 적용이 되는데 공격력 증가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근데 그게 한 분만이 아니라 뭐 두세 명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맞는가 보다 하고 저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늘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시 데미지 증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공격력 증가라고는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게임에서 보면은 무기에 보면은 적중당 공격력, 뭐 초당 공격력에서 공격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무기의 공격력 자체 공격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시 데미지 증가가. 그래서 이 무기 공격력은 뭐 스킬을 사용하거나 기본 기술, 핵심 기술 이런 걸 사용할 때 직접 공격할 때 데미지 그 공격력이 증가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가시 데미지는 이 무기로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얘는 무기 공격력이랑 뭐 어떻게 보면 공격력이라는 내용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 자체의 공격력은 가시 데미지하고 연관이 없지만 이렇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은 여기 공격력 증가 쪽에 보시면은 광폭화 상태일 때 주는 피해라고 돼 있어요. 광폭화 상태일 때 주는 피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주는 피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양에서 보시면은 이거 울화라는 문양이거든요. 이 녀석도 제가 21레벨을 일단 찍어 놓은 녀석이긴 한데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울화를 쓸 때 보너스 조건으로 광폭화 상태에서 정예에게 받는 피해가 10% 감소합니다. 이것만 뭐 쓴다고 해가지고 아직 문양 레벨들이 높지 않을 때 이거를 쓰는데 이 피해 감소 때문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저도 그렇게 봤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공격력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 뺀 상태에서 우라를 뺐죠. 보시면 광폭화 상태일 때 주는 피해가 10%예요. 그리고 다시 착용을 해보면 지금 비어있죠. 우라를 착용하면은 그래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21.1 증가죠. 보시면 31.1 21.1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주는 피해, 여기서는 또 주는 피해라고 또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들에 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는 피해로 표시가 되면은 이거는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일단 그런 거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도 증가가 된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얘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근거리 몹이 주는 데미지와 원거리 몹이 주는 데미지, 뭐 이게 그런 원거리 공격형 몹이냐 근접 공격형 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받을 때 나한테 피해를 준 몹하고 내가 근거리에 있느냐 원거리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 몹이 저를 때리잖아요. 근데 제가 멀리서 맞았어. 그러면은 이 낮은 데미지가 들어가. 왜? 저는 현재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가 꽤 높은 상태예요.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가 68.7이죠. 근데 제가 지금 무기를 하나만 착용하고 있어요. 왜? 지금 변수가 적용되는 그런 무기들은 빼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갑하고 보시면은 바늘불꽃 같은 경우에는 몹이 이제 다수의 몹이 왔을 때 이게 동시에 터지면은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빼서 좀 헷갈리지 않게 요걸 뺐고, 그 다음에 죽음의 소원, 얘도 광폭화 시에 공격력 증가를 테스트하려면은 여기 가시 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 증가가 된 데미지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빼야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만 증가된 그 옵션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뺐고, 그 다음에 얘도 이 장갑도 저는 광폭화 상태에서 주변 적들에게 화염 데미지 주는데 이것도 데미지가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얘도 아예 빼버렸어요. 뺐고, 그 다음에 내면의 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맞으러 갈 때 무빙할 때 맞을 때는
이제 뭐 적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말뚝질을 하게 되면은 3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또 무빙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데미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얘도 일단 뺐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뺐어요. 빼가지고 지금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가 68.7이지만 요거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가 230.4%예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일단 다시 빼주고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는 위치. 그러니까 원거리 몹이 저를 때렸어요. 근데 원거리에서 때렸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6,000 데미지가 들어갔다. 그런데 그 원거리 몹을 가까이 붙어요. 가까이 붙었을 때 원거리 몹이 날 때렸어. 그러면은 막 72,000씩 들어가고 훨씬 더 높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는 이 몹이 원거리 몹이든 근거리 몹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몹한테 맞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법 몬스터든 약간 궁수형 몬스터든 간에 가까이 붙으면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이게 증가가 돼가지고 그 근접 몹들은 어차피 근거리에서 계속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접 공격 형태의 몹들은 무조건 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거리에 있는 몹들, 궁수 형태나 마법 형태 이런 몹들도 가까이 붙어서 맞아주면은 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접 공격 몬스터에게 뭐 72,000 데미지가 들어간다? 원거리 몬스터도 가까이 붙어서 가시 데미지를 반사하면은 72,000 데미지가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이 녀석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철퇴 같은 경우에는 제압 피해가 증가가 되고, 도끼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가 돼요. 다만 기본 옵션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기본 옵션 수치가 철퇴가 좀 더 좋아요.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스탯에서 약간 차이 나고 뭐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가 약간 더 높은, 근데 그걸로만 따져서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안 되면은 분명히 철퇴가 데미지가 더 높게 들어가야 되지만 실제로 테스트 해본 결과가 도끼가 가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이후에 직접 몬스터에게 가가지고 맞으면서 데미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전에 설명할 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이 녀석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정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적용이 되고, 예전에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하고 그래도 좀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런 것도 유튜브 내용에서 또 인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맞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빼고 이제 제가 원래는 재빠른 그 의상이 있는 데다가 바꿔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옵션이 의상이 많지 않아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보기엔 좀 애매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추후에 또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쌓이면은 또 한번 그때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은, 물리 피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 노드에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이 몸집이라는 희귀 노드가 보시면은 물리 피해가 20% 증가가 있죠. 그리고 최대 생명력이 4% 증가, 이게 있는데 요거는 최대 생명력의 양에 따라서 가시가 또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주기 위해 이 몸집을 찍으면서 최대 생명력이 4% 증가하죠. 대신 주변에 있는 이 두 가지 최대 생명력 2%, 2%, 이 4%를 빼줄 겁니다. 그러면 최대 생명력 4%는 똑같이 되고
딱 물리피해 20%만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이거는 울화 이 문양으로 테스트 할 겁니다. 이 문양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21.1%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걸 빼면은 똑같겠죠. 이 문양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거는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수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 할 거고, 그 다음에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 세력권으로 테스트 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 감소는 어차피 제가 받는 데미지 감소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이 또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받는 데미지니까. 중요한 건 주는 데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력권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끼고에 따라서 데미지 증가가 있느냐, 그러면은 근거리 데미지 이제 적용이 되느냐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원거리 몹한테 멀리서 맞아보고 가까이서 맞아보고 이것도 비교해 드리면은 이제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건강 상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걸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철퇴죠. 철퇴인데 철퇴는 고정 옵션이 제압 피해예요. 제압 피해가 47.3% 증가하고, 도끼 같은 경우에는 고정 옵션이 건강 상태에 적용해 주는 피해 42%. 요거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얘는 모든 능력치가 41%. 그러니까 둔기가 더 높아요. 얘는 35%가 아니라 35, 41. 그래서 모든 능력치도 얘가 더 높고, 일단 힘 스탯도 얘는 72에 35니까 107이잖아요. 얘도 두 개 더하면은 110. 그러니까 힘 스탯도 이 철퇴가 더 올라가죠. 약간이긴 하지만 3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도 얘가 33.7, 도끼는 26.2. 이러면은 7.5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 철퇴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도끼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면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나온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녀석 물리피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화면은 제가 중앙으로 하고서는 좀 더 좌우로 더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몹은 테스트는 조각남 봉우리에서 구울 나오고 이제 흡혈귀 쪽 몬스터 있는 쪽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흡혈귀 중에서도 원거리 이제 흡혈귀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가면은 해골들도 조금 나오는데 궁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다 지금 빼놨죠. 그래서 취약도 걸리지 말라고 일부러 착취 분양도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시작 노드에 원래 착취 분양 넣었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면 취약 들어가서 또 데미지가 막 또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취약 걸리지 말라고 착취도 빼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착용을 하고 세력권 그리고 울화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몸집부터 몸집을 뺀 상태죠. 여기서 한번 몹들에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6,275. 지금 데미지가 더 들어오는 것들은 출혈 피해 증가 때문에 데미지가 더 증가해서 3만 얼마씩 들어오고 이러죠. 이거는 출혈 피해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26,000 얼마였더라? 조금 더 맞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타격 28,000? 쟤는 왜 증가가 됐지? 그러니까 28,000 잠깐만. 첫 타격 28,000
28,000. 첫 타격에서는 28,000 데미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8,000 거의 이제 한 대에 맞고 죽는 애들 28,000에 이제 죽기가 28,000 데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몸집을 한번 찍어보고 대신 요거 두 개를 뺄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피해 20%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28,000이었던 부분을 기억하시고 좀 더 가서,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일로 가라. 타는 안 되는데 1타로 맞아야 되는데. 28,000. 물리 피해 왜 증가가 안 되지? 잠깐만. 내가 왜 데미지가 달라졌나 했더니 맨 처음에 맞을 때는 이 보강이 없었는데 보강 때문에 보강 상관없잖아. 그럼 몹을 뭘 넣어도 되지? 어차피 광폭 안 쓸 거니까. 일단은 빨리 몹을 죽이기 위해서 요거 가만히 서 있는 시간, 내면의 고요 빼고는 일단 다 착용을 하고 다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588이거든요) 64,588. 61,000. 61,000. 한 3,000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몸집 요거를 뺀 상태고, 생명력 똑같이 해놓고 요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맞아볼게요. 물리피해 20% 증가가 안 된 상태고, 구울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좀 잡아볼게요 그냥. 분노가 부족해. 구울이 나오면은 좀 구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61,744 61,744고 61,744 구울한테 맞아야 되는데 61,744. 그리고 지금은 몸집을 눌러서 물리피해를 증가시킨 겁니다. 61,744 구울 64,000 들어옵니다. 64,000. 첫 타를 보면 돼요. 첫 타를. 보시면 64,598 보시면 한 3,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리피해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됩니다. 데미지 증가가 요 물리피해는 증가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3,000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를 찍기 전에는 61,700이었는데
이걸 찍고 나니까 64,000이었나요? 다시 한번 굴. 일로 와봐, 굴. 64,598. 64,598이죠. 그리고 이걸 빼고 64,598에서 61,000 나오죠. 61,0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했던 이 물리피해 증가,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찍으면 20%가 증가가 된다. 자, 두 번째는 광폭화인데, 광폭화는 일단은 얘네들도 다 빼줘야 돼요. 얘네도 빼주고 장갑도 빼주고. 광폭화는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면은, 일단 기존의 다른 광폭화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시 증가라든가, 그리고 요 광역으로 가시 피해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일단 빼주고, 그다음에 요 빈자리에 울화 문양을 넣어서, 요 빈자리에 울화 문양을 넣어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21%, 이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빼고 맞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구울한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26,275. 26,275. 26,275인데 일단은 26,275. 그걸로 하면 안 되는데 잠시 헷갈렸네요. 요거를 써야 돼. 전장의 함성을 써가지고 그냥 전장의 함성 썼을 때 이 광폭화 되죠. 광폭화 됐을 때 데미지하고, 다시 하려니까 헷갈리네. 여기서 이제 이 울화라는 문양을 찍고 나서 광폭화를 또 썼을 때, 그래야지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 21%의 차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맞을 때 잠깐만 어디 봐봐. 광폭화 쓸게요. 39,000이 들어왔습니다. 광폭화 썼을 때 39,000하고 몇 배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몹이 조금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거를 무기를 빼면은 얘네가 좀 죽는. 잠깐만. 39,000 몇백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요 전장의 함성으로 테스트 할 겁니다. 몹이 많아가지고 다음 자릿수가 안 보이네. 재밌었다. 일단은 구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구울로 테스트하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잠깐만. 못 봤어. 왔어. 너는 오지 말고. 39,234. 39,234입니다. 39,234. 39,234. 39,234고, 여기서 이번에 우라를 착용하고 광폭화를 해볼게요. 39,234.
보면 41,955. 광폭화가 있을 때 41,955까지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라 문양을 착용해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을 21% 증가시켰을 때 39,200에서 41,900이니까 한 뭐 2,600, 700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걸로 봤을 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를 시키면은 가시 반사 데미지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스트 할 때는 최대한 내가 테스트 하려는 그 내용 외적인 부분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광폭화 자체도 전장의 함성으로 계속 쓰되 저 우라 문양을 안 쓰고 얘를 쓴 다음에 우라 문양을 써서 광폭화 시 공격력 증가를 21%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써줘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데미지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우라 문양을 안 썼을 때는 39,234 정도의 데미지가 나왔는데 우라를 쓰고 나니까 41,955였나? 얼마 그 정도, 아무튼 한 2,600이나 이 정도 증가가 있었고, 그래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옵션이 가시 데미지도 증가를 시켜준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력권으로 근거리 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우라는 다시 빼줬고 여기다가 세력권을 착용을 해서 세력권은 57.4%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뺐을 때 근거리 적에게 주는 데미지하고 이거를 착용했을 때 주는 데미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여기 잡몹 하나 있죠? 26,000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착용을 해볼게요. 세력권을 착용해서 근거리 있는 적 데미지 57.4%가 증가가 되는데요. 좀 전에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32,000. 다시 맞아보자. 위에 있는 몹한테 와야 되는데. 32,000 정도 나왔죠. 그리고 요거를 빼고 맞으면 다시 가시 데미지 증가 때문에 쟤는 안되고 빠졌죠. 가시 데미지 출혈 피해 빠졌고 다시 26,000 나오고, 이번엔 그 출혈 피해 때문에 31,000까지 찍는데 26,000이었고, 그 다음에 세력권을 착용하면은 세력권 착용 안 했을 때 26,000, 세력권을 착용하면은 32,000. 그럼 26,000, 32,000이면은 한 6,000 정도? 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몹에게 피해 증가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원거리 몹을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원거리 몹을 찾아서 멀리 있을 때 맞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 맞을 때랑 일단은 최대한 데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 장비를 착용하고, 일단은 원거리 몹을 찾아볼게요. 원거리 몹을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한번 착용하자. 얘들은 빨리빨리 잡고. 원거리 몹이 있나? 궁수구나. 일단 궁수나 마법 몬스터를 조금 찾아볼게요. 말 타고 찾아보자.
몹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원거리 몹 없나? 혈기 중에 원거리 있는. 일단은 그럼 해골 궁수. 저 해골 궁수 있거든요. 자, 왼쪽에 해골 궁수가 있습니다. 살짝 화면에 보이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해골 궁수 있죠. 이 해골 궁수한테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세요. 내릴게요. 여기 해골 궁수 36,000. 이 해골 궁수 원거리에서 맞았을 때 36,000인데요. 저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가까이, 위에 있는 건 가까이 갔고요. 78,000. 78,000 들어갔습니다. 아, 얘는 근거리고. 약간 2배, 32,000, 78,000, 2배 넘네. 기다려야 해. 제 쪽 위쪽에 근거리, 아니 근거리라 궁수 있는 데를 알거든요. 시체 덮기 해골 대장. 일단 해골 궁수. 일단 이 녀석 가까이에서 한번 맞아볼게요. 78,000. 아, 여기 이 녀석 보세요. 피마술사 36,000. 3만. 거리에 따라서 하니까 좀 더 멀리 3만이 들어가는데, 원거리 몹 지금 다 보셨죠? 원거리 몹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궁수도 그렇고 피마술사도 그렇고 멀리서 때리면은, 가까이 가서 맞아볼게요. 아, 가까이 보시면 79,000 떴죠. 지금 79,000 피마술사 원거리 몹인데, 가까이 붙으면은 79,000 떴었고,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뭐 36,000, 2,000 뭐 이렇게 낮은 데미지. 그러니까 이 근거리, 여기 보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라는 게, 내 캐릭터를 기준으로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 몹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원거리에 있느냐 근거리에 있느냐.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점은 확실히는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억압자가 이제 보호막을 두잖아요. 뭐 얼추 그 정도 거리를 기점으로 뭐 그 정도 근처에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 몹도 내가 가까이 붙어서 원거리 몹이 때리는 데미지를 맞으면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이 옵션이 증가돼서 그 데미지를 주고, 만약에 원거리 몹이 때리는데 내가 멀리 있다 그러면은 같이 데미지가 이게 적용이 안 된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거의 반토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몹도 잡을 때 최대한 뭐 강철 소나기로 끌어당겨서 잡으시던가, 아니면은 가까이 최대한 붙어서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 적에게 데미지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원거리 몹한테도 가까이 가서 맞느냐 멀리서 맞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지금 제가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원거리 몹도 가까이서 맞으면은 78,000 뭐 이 정도 들어갔고, 멀리서 맞으면 뭐 32,000, 뭐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했어요. 약간 뭐 3만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근데 32,000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약간 멀어졌는데 3만이 들어갔어. 완전히 근거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출혈 상태에 적에게 주는 피해도 적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씩 데미지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1타 때 데미지가 아니라 2타, 3타의 데미지에서는 요것 때문에 좀 더 증가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가까이 붙었을 때는 원거리 몹도
78,000 뭐 이 정도 데미지 나왔고, 멀리 있으면 3만대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냥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개를 바꿔서 착용할 건데,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지금 모든 능력치는 둔기가 더 높아요. 41이니까. 우리 힘 같은 경우에도 모든 능력치하고 결국에 플러스 하면은 둔기가 110, 그리고 도끼는 107. 모든 능력치도 둔기가 높고, 힘까지 플러스 했을 때도 둔기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취약이 안 걸리게 해놨으니까 취약은 안 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는 오히려 둔기가 33.7이고 도끼는 26.2로 7.5%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본 옵션은 둔기가 더 높다. 그래서 저 둔기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안 되면. 근데 도끼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나온다? 그러면은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첫 타격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더 높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건강상태는 80% 이상일 때가 건강상태죠. 그래서 첫 타의 데미지가 도끼가 더 많이 나오면은, 기본 옵션 수치는 둔기가 더 높지만 도끼가 더 나오는 거는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된다, 이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끼만 착용하고 한번 맞아볼게요. 도끼 이거 둔기 먼저. 제가 둔기 먼저 착용을 하고 맞아볼게요. 도끼는 인벤토리로 빼놓고 둔기 먼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착용은 둔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도끼를 바꿔서 도끼를 장착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거 보석은 상관없어요. 처치 시에 생명력 이제 채워주는 거라서 이건 영향이 없으니까 저거 상관없고, 그리고 전설 위상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지 뭐 다른 데미지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고, 딱 기본 옵션만 봐도 딱 둔기가 약간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둔기를 착용하고 한번 맞아볼게요. 몹이 있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73,000. 첫 타격은 일단 73,000 정도가 나왔고, 때려. 아씨, 안 보였어. 이쪽에서 72,0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고, 무기를 바꿔볼게요. 도끼입니다. 지금 맞으면 안 돼. 77,000 보이시죠? 지금 보셨죠? 76,000 내지는 77,00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착용했을 때 77,000이 들어가고, 둔기를 착용했을 때 72,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약간 더 높은 둔기보다 오히려 도끼가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나왔다. 그거는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물리피해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됩니다. 가시 데미지 증가되고, 이쪽으로 좀 아까 중앙으로 옮겨놔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가시 데미지 증가된다.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된다. 건강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적용된다. 그리고 검의 달인, 이거는 여유가 되면은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 장비에다가 이거는 그럼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일단 키오바샤드로 가서 일단 힘의 전소로 교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것도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자 하고서는 대신 안 쓰긴 했죠.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했던 요 둔기 녀석 말고 다른 둔기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둔기에다가 힘의 전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던전을 클리어를 안 했어. 검의 달인 위상도 그렇고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검의 달인 위상을 제가 힘의 전설을 제가 던전을 클리어를 안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녀석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설 위상이 얘는 지금 20%짜리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자리에 쓰고 있던 그 다른 테스트 했던 게 이제 재빠른 위상 공격 속도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뭐 위상이 제가 힘의 전설을 좀 획득하지 않은 상태라서 테스트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 하는 영상 따로 이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고 다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녀석은 가시 데미지가 증가가 안 됐다. 그리고 물리 피해라고 적혀 있는 이 녀석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하면 정복자 보드에서 여기 보시면 시작 노드에 보면 여기에 몸집이 있죠. 아마 위에 올라가면 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물리피해 20% 이렇게 물리피해라고 적혀있는 거 이 녀석 가시 데미지 증가됩니다. 저도 얘가 이 물리피해가 물리피해? 가시도 물리피해에 해당하나? 이러면서 약간 궁금했거든요. 근데 비물리피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것도 뭐 그럼 비물리피해, 물리피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반사되는 거라서 뭐 그냥 아닌 건지 약간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물리 피해라고 돼 있는 이 녀석 가시 데미지 증가됩니다. 이 녀석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바꿔주고 테스트하려고 이쪽에 착취 자리에 있었는데 있었고 이 녀석은 적용이 된다. 그리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가시 데미지 증가가 됩니다. 이 녀석도 제가 테스트할 때 여기서 확인했죠. 전장의 함성을 사용해서 이제 몹한테 맞아보고 다만 차이점은 뭘로 확인했느냐 요 우라를 착용하면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21.1%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 문양을 뺀 상태에서 광폭화를 쓰고 맞아보고 이 문양을 끼고 광폭화를 쓰고 맞아보고 비교를 했더니 우라라는 이 문양을 착용하고 나서 데미지가 약간 더 올라가서 나왔다. 그래서 차이점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하고 요거만 다르겠는데 데미지가 증가한 걸로 봐서는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가 이제 가시 데미지를 증가시켜 준다. 이거는 좀 질문이 많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안 쓰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유튜브나 인벤에서 자꾸 핑계대는 것 같은데 핑계대서 죄송합니다. 저도 원래는 테스트를 잘 그렇게 막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일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한두 명이 아니었어가지고 두세 분 이상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봐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닌가 이건 아닌 거 맞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아까 검의 달인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 다른 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거 사용돼서 하는 건가? 라고 의문점이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시즌 1 넘어오면서는 그 검의 달인 위상은 안 썼었거든요.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그거는 역시나 적용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예전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뭐 잠수한 패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시즌 넘어오면서 뭐 적용을 시킨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진짜 적용이 안 돼서 적용 안 된다고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고, 어쨌든 현재는 적용이 된다.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가 가시 데미지도 증가를 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력권 이 질문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이제 가시 데미지 자체가 원거리 공격으로 이제 그게 돼 있어가지고 뭐 데미지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도 이게 적용이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가시 판정 자체가 원거리 공격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뭐 위협자에 막히는 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협자 같은 경우는 보호막 있잖아요. 보호막 안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바깥에 있는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이 보호막 밖에 있을 때는 제 캐릭이 이 위협자가 두르고 있는 보호막 밖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몹에게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피 마술사처럼 이제 원거리 마법 공격을 하죠. 근데 제압자야, 그 이제 위협자 뭐 그런 이제 옵션이 붙어 있을 때, 아 이게 제가 그게 맞죠? 그 억압자 그게.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밖에 있는 녀석에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밖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녀석에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이건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할 때 그 피 마술사가 이제 그 억압 위압자를 이제 두르고 있을 때 제가 밖에서 맞으니까 면역이 됐어요. 가시 데미지가 원거리로 데미지 반사되는데 면역 되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서 그 피 마술사고 저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데미지가 반사가 돼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뭐 근거리 데미지 증가가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다. 가시 데미지 증가 시켜준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셨거나 조금 약간 그랬던 분들은 이렇게 그 부분도 해결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이제 건강 상태에 적에게 주는 피해죠. 건강 상태에 적에게 주는 피해도 이제 도끼하고 둔기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하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기본 옵션은 둔기가 약간 더 높았는데 도끼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합니다. 저도 이런 거 이제 피해 증가라고 나와 있는 거는 가시 데미지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의심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뭐 건강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이 두 가지는 의심을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물리 피해는 약간 이거 되나? 물리 피해, 비물리 피해 요런 거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시 옵션은 아예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데미지 그런 피해인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테스트 해보니까 물리 피해에 해당하네요. 물리 피해로 들어가는 거고, 가시 옵션은. 그리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이 녀석도 가시 데미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고, 또 추후에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한 몇 개 정도가 쌓이게 되면은 저도 한번 다시 뭐 한 3, 4개 이상 쌓이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디에서 뭐 인벤이라든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왜냐면 또 저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확인이 되냐, 테스트가 되냐 해서 저도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이렇게 영상 따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직은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게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이대로 통으로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프로그램 좀 많이 만지고 하면은 좀 깔끔하고 좀 줄여서 이쁘게 만들 텐데, 아직은 게임을 하는 데에 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편집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좀 깔끔하고 이쁘게 영상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풀렸거나 뭐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좋은 정보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